안녕하세요. 신스혜입니다. 우리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또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서 저 같은 기성세대는 와, 이제 이러다가 못 따라가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할 교양도 점차 그 폭을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뇌과학을 읽어야 합니다. 뇌를 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뇌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인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니까요. 뇌과학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학에서도요. 이제 그냥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도구만은 별로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뇌과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우리가 뇌과학을 알지 못하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뇌과학 책을 읽어서요. 그 책들을 좀 소개하면서 또 예전에 읽었던 책들도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제목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인데요.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혹시 나는 뇌과학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뭔가 트렌드를 좀 따라가 보고 싶긴 하다. 이런 분들 계시고 한 권만 읽고 싶다. 이런 분들께 이 책 읽으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책의 원제가 7과 2분의 1이에요. 이 책은 이 저자가 7과 2분의 1개의 강의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자는 누구냐면요. 리사 펠트먼 베럿인데 심리학 그리고 신경과학 분야의 과학자이세요. 이분이 과학에 대한 이런 강의를 정말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의 추천사를 정재승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이 책하고도 느낌이 비슷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12발자국인데요. 이 책도 정재승 교수님의 12가지의 강의를 담은 그런 책이잖아요. 이 책은 이 저자의 7과 2분의 1개의 강의를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진짜 좋은 점은요. 아주 금방 읽을 수 있어요.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좀 짧아요. 그래서 저도 읽다가 이제 좀 읽는구나 싶었는데 끝났더라고요. 과학책을 시도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책은 최근의 심리학 그리고 최근의 뇌과학 내용을 정말 쉽게 풀어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의 서론이요. 아주 짧은 진화학 수업,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 뇌과학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입까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2분의 1 강의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주 내용이 훌륭합니다. 사실 뇌과학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서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1장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또는 오해했던 그런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장은 뇌는 하나다. 삼위일체의 뇌는 버려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해야 할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던 책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칼 세이건은 사실 뇌과학자가 아니에요. 생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 섞어가지고 마치 신화처럼 너무나 문학처럼 풀어쓰고 있거든요.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제가 읽었던 책인데 이 책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이 책은 197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지금 뇌과학 발전 속도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책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라라고 권하고 싶진 않은데요. 사실 꼭 과학적인 정확한 내용인가를 떠나서 그냥 칼 세이건의 글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책은 일단 우리 뇌를 에덴의 용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의 뇌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3단계로 발달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파충류의 뇌, 그 뇌를 그대로 가지고 그 위에 포유류의 뇌가 덧붙여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뇌가 덧붙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뇌의 삼위일체 가설인데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직관적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파충류의 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최근에 나온 핫한 뇌과학 책 1000개의 뇌에도 사실 오래된 뇌와 새 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이 책은 신경과학자이자 컴퓨터 공학자인 제프 호킨스가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는요. 와, 나는 왜 문과일까? 굉장히 슬펐습니다. 이 저자가 너무너무 멋있거든요. 이 책은 뇌과학에서 시작해서 인공지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요. 최근에 뇌과학과 AI가 정말 핫한 화두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이 책은 아주 쉽게 읽히거나 또 이 책만큼 좀 제너럴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인공지능에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읽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의 위험은 오래된 뇌와 관련이 있다. 비록 신피질은 우리에게 더 나은 지능을 주긴 했지만 훨씬 더 오래전에 진화한 30%의 뇌는 더 원시적인 욕구와 행동을 만들어낸다. 신피질은 지구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을 발명했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기술들을 제어하는 인간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오래된 뇌에 지배될 때가 더 많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 이야기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 두 책이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저자인 제프 호킨스가 새로운 이론을 모른 상태로 책을 썼는지 또는 또 이 책을 쓰는 내용에서 단지 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적인 이야기인 건지 또는 저의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와 포유동물 그리고 파충류도 다 같은 계획대로 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구성 요소는 다 똑같은데 단지 시간차가 났다는 겁니다. 진화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동물들은 어떤 결정적 단계가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서 그 세포들이 되뇌 피질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특정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돕는 특정 적응력을 갖춘 흥미로운 동물 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동물들이 인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동물들은 각자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한다. 당신의 뇌는 쥐와 도마뱀의 뇌보다 더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르게 진화한 것이다. 저 정말 이 부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과학적 지식들은 인간과 동물이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들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동물의 방을 읽었는데요.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점차 드러날수록 우리가 동물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뇌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 네트워크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뇌는 네트워크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가 어떤 점에서 좀 다른 면이 있는지 어떤 점에서 특별한 면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장 같은 경우는요. 이 교육하는 사람이 정말 꼭 읽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 뇌는 스스로 연결한다. 어린이의 뇌가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것인가, 그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나머지를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데요. 신생아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모든 것들을 다 감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성인의 양육이 바로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새로웠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딱 보고 무엇인가를 듣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나머지를 무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집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의미부여를 할 것인지가 이 뇌에 의해서 배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한 문화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고 또 성장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우리 뇌는 예측하고 패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요, 그냥 그걸 보는 그 감각으로부터 우리 뇌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이미 예측하고 판단할 준비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저자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를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목이 마른 상태에서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셔요. 그럼 우리는 마시자마자 갈증이 딱 해소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물이 우리 혈류로 들어가서 갈증을 해소할 때까지는 2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자마자 조금만 있으면 금방 갈증이 해소될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내용은 뇌는 당신이 인식하기 전에 이미 행동을 개시하도록 배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대부분의 느낌 그리고 행동은 실제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예측한 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걸 하기가 어렵고요. 또 과거의 경험에 계속 매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시험을 볼 때 긴장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그 시험 때문에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과거의 어떤 힘들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예측을 먼저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막 두근거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것이요, 반드시 불안할 때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적 감각을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원기왕성한 투지로 다르게 경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시험을 더 잘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뇌가 예측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방향으로 예측하는 뇌를 길러낼 자유가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두가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든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는 있다. 우리는 우리 뇌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경험이 우리의 뇌를 만들었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느낌은 그 뇌가 예측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습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뇌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뇌과학의 교훈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묘하게 통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불러오는 것도 아니며 좋은 날 하루가 봄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뇌과학으로 다시 바꾸어 말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뇌를 만들어서 우리 뇌가 좋은 방향으로 좋은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는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학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우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오는 뉴스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과학은 우리에게 인간이 그다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뇌과학 책을 읽는 것은 인간을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조금 더 깊은 통찰을 주더라고요. 베럿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경계에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다. 신경계에 가장 나쁜 것도 다른 사람이다. 인간은 서로에게 최고의 희망, 최고의 위안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뇌와 몸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들도 우리에게 뭔가를 돌려주고 있다. 부디 우리가 서로의 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뇌과학에 대한 책을 이야기하면서요,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요 1000개의 뇌,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칼 세이건의 덕후라면 그래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 이 책도 강의 방식으로 뇌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시고요. 특별히 좀 더 재미있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뇌과학 책은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요 도파미네이션 그리고 8초 인류, 이런 책들은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줍니다. 오늘은 뇌과학에 대한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책 말고도 앞으로 다양한 뇌과학 책을 좀 읽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